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강의를 맡은 최지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공적인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기업 브랜딩도 될 수도 있고요. 업무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 브랜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이 스토리텔링 기법만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기법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분석 기법을 기본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을 잘 하시고 분석을 멋지게 해냈다고 하더라도 분석 결과를 남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빅데이터에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란 게 지금은 누구나 많이 사용하고 광고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광고 이야기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타겟을 잡는 방법들 방금 우리 얘기했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정자, 의사결정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이나 효과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스토리텔링을 기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여러분들의 페이퍼에서 쓰일 거고요. 그 페이퍼가 한 장으로 쓰일지 여러 장으로 천천히 이야기처럼 형태로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과연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는 필요성이 정확하죠.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권자 아니면 대표 아니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이 분석의 결과를 누구에게 전달할 건지 여러분들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느 누구에게 전달되어야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것인지 여러분들이 위치와 자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우리는 정확해요. 기본적으로는 원론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권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결정권자도 로봇이에요? 인간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도 좋아하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에서 시작한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가 말했어요.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자 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다는 거죠. 아프리카 굶주린 사람 도와주자 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죠. 수백만 명에 관한 통계자료를 알려줬어요. 아프리카는 몇만 명의 사람이 있고 몇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있고 에티오피아는 12만 명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얻지도 못했고. 자, 이제 해볼게요. 누군가 말했어요. 7살짜리 아프리카 소녀 로키아의 이야기라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죠? 아프리카 굶주린 사람 도와주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떻게 해요? 봅니까? 자, 이제 말해볼게요.
7살짜리 아프리카 소녀 로키아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해야 된다면 어떤 걸 클릭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도 7살짜리 소녀 아프리카 소녀 로키아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7살짜리 소녀 로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다들 수백만 명이 아닌 한 소녀를 구하려고 수백만 명을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수백만 명이 이렇게 있다.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7살짜리 로키아 이야기 하니까 5천 달러가 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은 체면에 빠진 듯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목적을 두는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가장 근간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뇌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에서 냄새를 맡았다고 하면 직접 냄새를 맡지도 않았는데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짜장면집, 중국집 앞을 지나가는데 달콤한 짜장면 냄새가, 간짜장 냄새가 그 양파 볶아가지고 계란 후라이 올려가지고 계란 반숙 같은 거, 튀김 반숙 같은 거 올려가지고 비벼서 먹는 그 간짜장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침이 고였어요. 이 말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 냄새를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머리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거칠다. 와, 완전 거칠더라. 와, 완전 사포 같은 느낌이었어. 손이 사포 같은 느낌이었어. 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의 손길이 진짜 비단 같더라.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촉각 부위도 활성화시켜요. 조금씩 힌트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면 머릿속에는 이미 그 머리 듣는 사람의 머리 부위에서는 그 감정 부위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냄새 얘기를 하는데, 달콤한 냄새 얘기하는데 달콤함에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부위를 알게 하는, 입맛을 알게 하는 그 머릿속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촉각을 활성화시키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거칠다, 비단 같다 이런 말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뇌의 전체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여있는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생겨요? 파동이 이렇게 팍 생겨나죠. 그 들어간 주위를 위치로 근거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생겨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머리에 냄새, 촉각, 오감각들을 막 던지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더 많이 간접 체험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제품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죠? 인터넷이겠죠. 직접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제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대표, 의사결정권자에게 내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고. 내 의견이 느껴지게 하려고. 뭘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매우 중요한 장면이란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의견 하던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익숙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그거를 더 좋은 결과의 수치만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생각보다 듣는 사람이 안 와닿는 거죠.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말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뭔지 잠깐 살펴봅시다. 스토리텔링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스토리 플러스 텔링, 전달하기. 이야기 전달하는 거예요. 이야기 말하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진짜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나 생각나는 이야기들 생각해 보세요. 맥심 모카골드 마이트 커피 믹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고도 보신 분 있으실 거고. 자, 이걸 보니까 어떠한 감정,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맥심은 여러분들이 언제 드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제 드세요? 특히 스틱커피는 언제 드세요? 맥심? 누구랑 같이 드시나요? 같이 드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밥 먹고, 제가 이걸 강의했던 어르신들도 자기 혼자 시간 때울 때, 밥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울 때, 일하다가 혼자 달달한 거 땡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드실 수도 있죠. 아메리카노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맥심이 전하고자 하는 타겟은 정확했다는 거죠. 어떻게 광고를 한다? 커피 한 잔을 비운다. 당신을 채우는 커피 모카골드 맥심. 어떻게 돼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채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치밀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 타겟이 명확하니까요. 맥심 모카골드를 먹는 타겟이 명확하니까요. 좀 신기하죠? 자, 또 볼게요. 여러분들 맥심 카누, 맥심과 같은 회사예요. 사실 카누 많이 광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카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 어떤 이야기, 어떤 장소, 어떤 스토리 이런 게 떠오르세요? 카누가 광고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여러분들 카누 드시나요? 잘 안 드실걸요? 카누가 광고하는 타겟은 명확합니다. 잘 보세요. 뒤에 배경을 보세요.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뭐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직장인들을 타겟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카페를 대부분 가는데 그 가신 시간을 채우지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스틱커피가 언제 가장 많이 드시는 줄 아세요? 스틱커피는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할 때 한 잔씩 커피를 사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매일 하루에 3잔씩 4잔씩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잔 먹고 2잔 먹고 3잔 먹을 때부터 스틱커피 먹어요. 스틱커피 맛있냐고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얘기를 하죠. 카페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사기하는 거죠. 조금씩 이해가 되죠 이제.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자 제가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때까지 스토리텔링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야기 풀어서 하는구나 그냥 뭐 오감 얘기해주면 되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기본이에요. 거기서 뭐가 들어간다? 유일한이 들어간다. 우리 브랜드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분석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결과가 우수한 결과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전략을 쓴다면 우리만의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새롭냐? 와 완전 새롭다 엄청나다 그랬나요 맥심이? 혼자인 시간을 채우는 시간 혼자로 채우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엄청나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하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 브랜드만의 새로운 스토리 전달하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뛰어난 광고업자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말하겠죠. 교수님, 새로운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카누 봤는데 그냥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뭔지 알려주면 되죠. 새로운 이야기 뭐냐? 두 가지예요. 이건 광고적인 관점이 조금씩 짙긴 한데 우리만의 유일무이한 차별점을 찾고 첫 번째 고객 프로파일링을 만드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차별점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 그리고 시장에 있는 브랜드들과 비교해서 차별점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고객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어떤 제품이든 여러분들의 분석이든 이걸 사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타겟이 정확하죠. 근데 타겟이 정확하지만 그 타겟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광고일 때는 타겟이 정확하지만 그 타겟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산다라는 프로파일링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막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23세에 대학 졸업을 하고 여성인데 24세에 대학 졸업을 하고 지금 취업 직전의 여성으로서 뭐 스파우나 이런 H&M 이런 식의 옷을 많이 입으시고 이런 소비를 하고 버스로 통학을 뭐 어디를 운전하며 아니면 지하철로 운행하며 친구와 약속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패션 쪽은 뭐 뷰티 쪽은 길거리 뷰티를 더 활용해서 스트릿 뷰티 샵을 많이 찾아가서 사용하고 사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완전 다르죠. 그거 외에도 브랜드를 완성하는 스토리텔링 유형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에피소드형, 체험형, 패러디형 여러 가지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팔리는 스토리텔링은 감각이 느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감이 느껴지게 머리에서 이 느낌이 전달이 돼서 와 이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이 감각이 느껴지는 스토리텔링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자, 여기 여행사는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입니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텔링이 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감각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상품 소개입니다. 퍼블릭 요트 투어, 요트월리. 50톤 규모의 프리미엄 요트를 타고 즐기는 요트 투어입니다. 바다 낚시도 할 수 있고 선셋과 와인을 볼 수 있고 야생 돌고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트 투어 샹그릴라 1시간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품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엄마 우리 여행 갈까? 엄마의 발견 하나 투어 모녀 여행. 여행지에서 우리는 소녀 감성, 천상 여자, 단짝 친구, 잠시 잊고 있었던 나와 몰랐던 엄마를 발견하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 엄마의 발견. 테마 상품 특점 모아보기. 어떠세요? 어떤 감각이 느껴지시죠? 앞에 더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여기가 더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요트 투어를 판매하는 두 여행사의 스토리텔링 차이점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명확한 구매 소비자를 타겟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석을 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우리 의사결정권자가 정확한 타겟에 대한 설정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사결정권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이야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장, 대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야 될 의사결정권자 딱 한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집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명확한 구매 소비자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땠습니까? 어떤 감정을 일으켰죠? 엄마에 대한 감정을 일으켰죠. 어떠세요? 엄마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엄마가 막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시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시는 엄마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뭔가 엄마가 부족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하면 엄마가 뭐 아껴 쓰고 애쓰는 장면이 떠올리시는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엄마에 대한 감정을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포인트겠죠. 자,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활짝 웃는 엄마를 발견하다. 모녀여행 로맨틱 요트 투어라는 거죠. 친구 같은 엄마를 발견하다. 모녀여행 커플요가. 조금 더 이해되시죠 이제? 스토리텔링은 여기서 하나 더 힌트 드릴 수 있는 게 문장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끼고 계시죠? 에어팟. 에어팟의 광고 사진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나요? 글자나 이런 거에 감정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음악에 집중해서 음악의 세계로 빠지는 듯한 몽환적인 각도를 연출하여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스토리적에서 풀 때는 어떻게 풀고,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의 분석을 사용하실 건지 조금의 힌트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스토리텔링에 대한 실질적 소비자의 개념으로 스토리텔링 개념을 조금 더 연결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힌트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과제는 저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돼요. 원래 과제는 우리 시험 푸는 거잖아요. 그거 푸는 거 푸세요. 푸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따로 내드리는 과제는 성적으로 매기거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과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고 한 줄의 문장이든 아니면 저렇게 광고 형식이든 아니면 이미지 영상이든 사진이든 어떤 것도 관계없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